반갑습니다. 12월 31일. 네. 진짜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반기 동안 기록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었던, 네, 그 시기 동안에 수급 주체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또 그런 종목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또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종목들 보니까 전부 다 코스피 종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반년 동안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LG화학과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포스코와 기아차.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그런 수익률, 실적, 네, 성적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이런 종목들 사들였는지,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먼저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LG화학 보겠습니다. 네. LG화학을 6월달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주가는 6월부터 올라갔지만 9월 중반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가장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정도가 되겠죠? 네, 9월 여기 거래량 터진 시점이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본다라면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온 자리들 평균가로 계산해 본다라면 70만원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매수가 71만원, 72만원 요 정도 평균가를 가지고 있을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점권에서 매수가 좀 들어간 부분이고, 또 이렇게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한 시점부터는 매수가 좀 뜸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수가 여기 11월 말까지밖에 안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균 가격을 만들어낸다면 70만원 정도, 또는 70만원 조금 아래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위치에서 본다면 한 13, 14% 정도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되겠죠.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를 많이 했다. 이건 주목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수익을 제대로 만들어내서 수익을 만든 그 주체들은요, 기관이네요. 기관이 이제 여기 그 상승 초입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해준 거죠. 5월달, 6월달, 7월달에 매수를 많이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서부터 차익 실현이 계속 들어간 거고, 차익 실현에 들어간 부분들을 외국인이 받아간 거고요. 이 사이에 개인들이 낑겨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이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기차, 배터리 쪽 관련한 업종군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LG화학과 배터리 서로 떼놓을 수 없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들도 많이 달라붙었고 외국인들도 같이 사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LG화학이 중간에 분사를 결정하게 되죠. 배터리를 떼어내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음도 많이 있었어요. 그 배터리를 보고 LG화학을 산 건데 너희들 배터리를 떼면은 LG화학 이거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주가가 제대로 못 올라갔는데, 분석들은 이렇죠. 증권사든 아니면 외국계든 LG화학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기업 가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LG화학이 배터리를 분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도대체 왜 화가 나느냐? 분사가 되게 되면 LG화학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배터리, 사실은 배터리를 보고 투자한 건데 배터리에는 간접적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분사하고 나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뭐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상증자라든지 기타 등등 뭐 자본을 증가시키는 부분에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배터리 기업의 그 지분율도 희석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간접 투자임에도 간접 투자인 것도 열받는데 간접 투자이면서 지분율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열받지 않느냐? 난 LG화학, 이 화학 쪽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불합리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겠습니다만, LG화학이라는 기업 자체를 봐서는 정말 이게 뭐 부담되거나 뭐 불이익이 나올 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고 이게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사실 배터리 회사가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새로운 투자를 받게 되고 그게 성장하게 되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화학의 덩치나 기업 가치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건 이제 기업의 입장이고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들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잘 나가서 모회사가 못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회사가 돈 빵빵 잘 버는데 모회사가 그냥 죽을 똥 싸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로또에 당첨이 됐어. 아니면은 뭐 사업으로 엄청 잘 나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라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나도 같이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재산이 굉장히 많다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죠. 누가 뭐 쉽게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네, 아빠가 바로 성투사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의 모회사의 관계는 그런 부분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잘 나가는 게 좋은 거지 잘 나가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도대체 왜 샀느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굳이 이 종목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다라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렇게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으로는 호재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 LG화학이 완전히 몰빵을 친다거나 단기적으로 그냥 계속 올라가서 뭐 100만원, 200만원 순식간에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다만 현재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 또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시장성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배터리 부분이 분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분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생각하게 되신다면 당장은 지금 LG화학의 주가가 밑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상장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떨어져 나갔을 때 100% 지분을 그냥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표면상으로 지금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LG화학에 대한 어떤 매력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성장률이 조금 뭐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뭐 SDI 같은 경우처럼 이거는 그냥 요거 하나로 집중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빵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보다는 그냥 네, 얌전한 상승?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LG화학과 삼성 SDI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SDI가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0만원대 이제 그때가 언제였어요? 9월달, 10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40만원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와 비교하면은 LG화학과 SDI의 그 수익률 성적표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실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업황이라도 어느 것이 더 잘 나가는지 그 여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매도하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홀딩 하셔도 되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본다라면 성장성 그 다음에 속도 측면에서 본다라면 LG화학보다는 다른 배터리 기업들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뭐 당연할 겁니다. 지금 6월달부터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주구장창 매수 들어오고요. 지금 조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파는 거 간에 기별도 안 간 정도죠. 이만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많이 한 종목이고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얘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한 시점이고요. 평단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6만원 아래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단가가 6만원 아래쪽으로 형성된다라면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배당을 더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연말 특별 배당도 주겠다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이제 2018, 19, 20 이 3년 동안 했었던 주주 환원 정책을 내년도에 더 강화할 건데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유일한 것이 지금 배당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배당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더 많이 쓸 것이다.
대기업들이 배당을 주는 이유는요, 주주들에게 돈을 주는 그런 어떤 주주들에게 뭐 이익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대주주 자기들이 돈을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배당을 많이 줄수록 자기들도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이 더 올라갈 것이다 되어 있는데, 보통은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2%대, 뭐 2%에서 2.5%대 배당으로 맞춰주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맞춰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년에 1,400원 정도 주당, 네, 분기별로 350원 정도씩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5만원 정도밖에 안 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1,400원이었으면 충분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를 막 올리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자,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서 배당도 더 확대할 테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다. 2.5%로 만든다면 얼마가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주가를 만약에 10만원까지 끌어올린다 그러면 2,500원 배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1년에, 네, 2,500원. 그러면은 분기당 600원 이상의 배당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5만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는 지금 10만원에 사게 되면 뭐 2.5%밖에 안 되겠지만 5만원에 사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분기당, 네, 500원. 그 다음에 1년에 2,500원이면요. 5만원에 갖고 있으면요. 배당률 5%가 넘습니다. 네, 상당한 배당이죠. 또 여기서만 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이미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더 아래쪽에서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주주환원 정책에서 이 2.5%라는 이 배당률을 맞춰주기 위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수록 좋겠죠.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주총회가 일어나서 그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는 바로 그 시점 전까지는 주가가 당분간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마시고 계속 들고 가세요. 그리고 당분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게 될 테지만 삼성전자 좀 주목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게 되겠죠. 그럼 약간씩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기적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매도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한, 배당금을 끌어올리기 위한 주가 상승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업황 개선과 함께 뭐 전체적으로 뭐 저평가 이런 국면도 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계속 홀딩하시는 거고요. 매수 포인트는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눈에 띄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매수를 확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관들 쪽 한번 볼까요? 포스코 봅니다. 좋아요. 포스코 좋아. 네, 포스코는 제가 지난 9월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평선이 완벽하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매수한 포인트도 9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6월부터 9월까지 순매수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를 이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때려가지고 차익 실현에 들어간 부분인데요. 자, 포스코가 올라가는 배경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여러분들 뭐 다리도 해야 되고 인프라 투자 같은 거 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철강 자재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철강의 1등은 포스코 이렇게밖에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 뭐 건설도 있고 뭐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철강, 네, 이 원자재 쪽에서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평선 자체가 추세가 하단으로 전환되고 있다가 이때는 무역 분쟁이라서 굉장히 안 좋았었죠. 근데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우상향 전환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이평선 모여서 역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되는 포인트 다 매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매수하시면은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1만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 의견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20일 이평선을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추세가 일단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은요, 주가가 중기적 상승을 계속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 지지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아, 직전 고점 또 넘어가는구나, 이 상승이 계속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 라인이 여기요,
64만원 초반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지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추세가 중장기 이평선까지 다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이 들어갔을 때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21선을 깨고 들어간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25만원 아래쪽 매수 의견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로 나가버리면 매수 타이밍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어오더라도 뭐 더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홀딩 하시거나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계속적으로 홀딩 하실 것 말씀을 드립니다. 기아차 보죠. 기아차 상승률이 굉장히 하반기에 가팔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달부터 기관들이 계속 사들인 모습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이 종목을 언제부터 샀죠? 4월달. 저는 기관보다 조금 더 앞서서 샀어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슬금슬금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4월달에 매수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6월과 7월에 걸쳐서 현대차와 이 기아차를 중점적으로 매수한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 부분인데 사실 기관들은 지금까지도 사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업황이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게 우상향 패턴입니다. 21선 끌고 들어가지만 살짝씩 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61선 지지받기 때문에 중기적인 상승세, 장기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승 추세라면 단박에 꺾이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가 꺾이려면요. 5일선, 21선, 61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옆으로 기어다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될 위치가 충분히 매도해야 될 자리가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은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난 이후에 형성되는 구간들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한 시점 이후에 매도 포인트 잡을 때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지금은 그런 포인트 아직은 기다리실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이제 상승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추세가 이미 형성됐다라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기다리는 조정, 즉 5만원 아래쪽 또는 5만원 근처 뭐 이렇게 매수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가격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기다릴 수 있는 가격대가 55,000원인데 이 가격도 올지 안 올지는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 가격대가 온다라면 매수 의견을 한 번씩 보셔도 괜찮겠는데 그거 아니라면 매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상승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도 의견을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말고 계속 들고 가시고요. 완벽하게 추세가 옆으로 누워서 이평선을 다 끌고 뭉텅거려질 때, 그럴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이 수렴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매도하실 이유가 또 없죠. 그러니까 횡보에 대한 부분들 또는 홀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좀 더 멀리 내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인들 종목으로 가볼까요? 현대차 봅니다. 현대차는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즉 6월달부터 매수한 종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6월달부터가 아니라 8월달부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수를 많이 한 시점이 여기잖아요. 10만원. 여기였는데 개인들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상승하기 시작한 요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월달, 9월달, 10월달에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재미 더럽게 없습니다. 물론 현대차가 주가가 빠질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어느 정도 횡보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 그 흐름이 진행되고 나면 업황 개선이나 실적 개선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기적으로 빠방 치고 올라갔었던 지난 7월과 8월의 이 상승이 이 횡보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격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적으로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워낙 옆으로 많이 눕다 보니까 언제 가야 될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수급들이 또 받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개인들만 바글바글한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지도 않으니까 매도를 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세력들이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살살살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 괜찮은데 박스에 갇혀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차가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차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살금살금 들어와서 주가를 어느 순간 팡 하고 치워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이 지치기를 바라겠죠. 지치기를 바라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팔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을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을 텐데 지금 사실 현대차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빵빵 튀어나가죠. 삼성전자까지도 막 좋게 날아가고 있는데 현대차 왜 못 가는 거야?
네, 사실 답답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개월째예요? 네, 5개월째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데 답답하죠. 다른 건 막 가는데. 그래서 슬금슬금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매매 동향을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직 티는 안 나고 있는 모습이라서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슬금슬금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옆으로 횡보한 상태에서 그냥 끝낼 것 같아요. 조정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일단 횡보를 계속 진행한 상태에서 주가 반등 나가는 거고, 이 상황에서 개인들 물량 계속 빼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물량 빼기지 말고 지루한 거 어차피 많이 기다렸는데 더 홀딩하세요. 계속 홀딩하시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빵 하고 치는 시기는 20만원 넘어가면서부터 매수세가 달라붙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이고요. 매수에 대한 전략은 일단 얼마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20만원 넘어갈 때 시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근데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8월 달부터 많이들 샀죠. 그리고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참 답답한 국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매도 사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평선이 대드로 전환되는 상황, 이 자리거든요.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대드크로스 전환되게 되면 여기서는 주가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을 받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든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든 이런 조정은 무조건 받게 되거든요. 이평선이 꼬여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개인들이 지금 이 기간 동안, 이 하반기 주가가 빵빵 치고 올라갔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도 얻은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인들 매매, 개인들이 많이 몰리는 매매의 우리의 특징을 좀 아셨다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흥분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주가가 올라오기 전에 항상 사셔야 되는데 주가가 다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게 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데서 매매하게 되시면 정말로 큰 실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이평선 모아가지고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때만큼 매력이 없죠.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주가가 빵 치고 넘어갈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만큼은 매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업의 가치가 나빠졌다거나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추세적인 부분도 여전히 우상향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추세가 일단은 바로 전에 형성된 저점대 27만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그래도 매도를 좀 생각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고요. 그 위쪽에서는 보유 관점이고요. 현재 시점은 이평선 정렬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섣불리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30만원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 하반기 동안에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좀 알아봤고요. LG화학과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차,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잔소리 같은 이야기들 많이 늘어났는데요. 항상 보시면 그렇습니다.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야 하고 올라간 이후에는 매수가 아니라 버티거나 매도를 고민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 한 해 동안은 매매했던 거 한번 복귀해 보시고 어떤 것들이 좀 잘못됐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해부터는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것을 확실하게 좀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에 주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그랬던가? 어쨌든가? 네.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시든가?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진단을 해드리고요. 네. 제아중 소리. 네. 요즘에는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중계로만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들으시고 주무세요. 네. 그래서 모두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 잘 정리하시고 올 한 해 잘 돌아보시고 내년에 새로운 희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아니지 내년 1월 1일 날은 또 새로운 특강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내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